박서방, 왜 문을 잠그는 거야? 깊은 밤 공장을 가르는 김말순의 절규였습니다. 보일러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박서방, 나 여기 있다고. 왜 문을 잠그는 거야?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발걸음 소리만 점점 멀어져 갔죠. 말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남편 김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딱 3개월. 그동안 말수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남편의 낡은 작업복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끔은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졌죠. 설탕을 소금통에 넣거나 가스레인지 불을 켜둔 채 잠들기도 했습니다. 딸 지연도 사위 박서방도 그런 말순의 모습을 무척 걱정스러워했어요. 장모님, 밤에 혼자 공장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다 위험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박서방이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말순의 팔을 살살 잡고 보일러실로 이끈 것이 불과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대체 뭘까요? 갑자기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석유 냄새였어요. 말수는 숨이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냄새는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박서방! 그때 바닥에서 뭔가 스며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랑 찰랑. 말순이 무릎을 꿇고 손을 바닥에 대보니 축축하고 미끄러운 액체가 만져졌어요. 손가락을 코에 가져다 대자 확실했습니다. 석유였어요. 누군가 일부러 뿌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박서방? 왜 대답을 안 해? 말수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온몸으로 철문을 쳤어요. 손목이 빨갛게 부어오르도록 두드려댔지만 두꺼운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튀었어요. 보일러실 한쪽 구석, 정확히 석유가 가장 많이 고인 곳에서 파란 불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와 만나자 불길이 뱀처럼 기어가며 순식간에 번져나갔어요. 불이야! 불이야! 살려줘! 말순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검은 연기가 목구멍을 파고들어 숨이 막히고 눈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은 재빨리 옷자락을 찢어 입과 코를 막으며 다시 문을 쳤어요. 누구 없어? 박서방! 지연아! 제발 좀 도와줘!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깊은 밤 공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커져갔고 연기는 더욱 짙어져 갔어요. 보일러의 철제 파이프들이 달궈지면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수는 벽 쪽으로 몸을 피하며 절망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박서방이 날 이렇게 죽게 둘 리가 없는데. 하지만 뜨거워지는 공기와 목을 조이는 연기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말순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설마 박서방이 일부러 나를 여기에? 아니다. 그럴 리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상황은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석유 냄새가 나는 보일러실에 자신을 데려왔을까요? 왜 문을 잠그고 갔을까요? 갑자기 철문 밖으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르릉, 부르릉.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박서방의 그 검은 승용차 소리였어요. 박서방, 제발, 나 여기 갇혀 있다고. 박서방이 정말로 자신을 여기 두고
떠나려는 거였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연기 때문에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차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불길은 이미 보일러 근처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달궜고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말수는 바닥에 쪼그려 앉으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이렇게 당신 만나러 가게 될 것 같아. 지연이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박서방이 자신을 보일러실에 가뒀을까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박서방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서방은 착한 사람이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불길이 천장까지 치솟고 있었어요. 연기로 인해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이야. 불났어. 하는 외침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불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말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여기야. 보일러실에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이미 쉬어서 잘 나오지 않았지만 말수는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철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피가 나도록 두드렸습니다. 제발 누군가 나를 구해줘. 말순의 간절한 기도가 불길과 연기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기 보일러실에서 연기 나온다. 빨리 와. 마을 이장 김덕수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물통과 소화기를 들고 달려온 사람들이 보일러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검은 연기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네. 열쇠 어디 있어? 부숴야겠다. 안에서 사람 소리 들렸다고. 마을 청년 몇 명이 망치와 쇠지렛대를 가져왔습니다. 쾅쾅 소리가 울려 퍼지며 철문을 두드렸지만 쉽게 부서지지 않았어요. 안에서 말순의 약해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줘요. 빨리 해. 더 늦으면 안 돼. 드디어 철문이 부서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쏟아져 나왔고 그 속에서 말순이 기침을 하며 비틀거렸어요. 온몸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 괜찮아요? 사람들이 말순을 부축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말순은 땅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였어요. 목이 쉬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말했습니다. 박서방이 문을 잠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어요. 박서방의 검은 승용차가 공장 앞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박서방이 차에서 뛰어내리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 무슨 일이에요? 박서방은 말순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하지만 말순은 그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네가 나를 가뒀잖아. 박서방은 깜짝 놀란 듯 양손을 내저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집에 가서 담요 가져오려고 잠깐 나갔다 온 건데요. 제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목소리가 떨리며 울먹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박서방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서방, 장모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때 마을 노인의 회장 최영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김말순 씨, 남편 돌아가신 뒤로 많이 이상해지더라고. 어제도 혼자 중얼거리며 걷는 걸 봤어.
옆에서 슈퍼 사장 김씨 부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맞아. 며칠 전에도 우리 가게에서 물건값 깜빡하고 안 내고 나가려다가 정신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러게 밤에 혼자 공장 돌아다니고 위험한 짓이지. 박서방은 이런 말들을 듣고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하기 어렵지만 장모님이 요즘 술을 많이 드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충격으로 술을? 김말순 씨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말순에게 쏠렸습니다. 말순은 억울해서 목청껏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나 술 안 마셨어요. 박서방이 나를 보일러실에 가두고 석유를 뿌렸다고. 하지만 박서방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장모님, 어젯밤에 소주 2병을 다 드시고 나서 공장으로 나가셨잖아요. 제가 말렸는데도 안 들으시고.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술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슬픈 듯이 말을 이었어요. 보일러실에 있던 석유도 아마 장모님이 실수로 엎지르신 것 같아요. 평소에 난로용 기름을 거기 보관해 두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말수는 화가 났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침만 계속 나왔어요. 얼굴도 새카맣고 옷도 찢어져 있어서 정말 술 취한 사람이 사고를 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말순을 들것에 눕혔어요. 박서방이 구급차에 함께 타며 구급대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장모님이 요즘 정신 상태가 좀. 남편 돌아가신 충격으로 술도 많이 드시고 기억력도 나빠지시고. 구급대원이 동정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죠. 연기 흡입도 심각해 보이고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가는 동안 남은 마을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어요. 불쌍하긴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다 저래. 술 마시고 불 갖고 노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박서방도 참 고생이 많겠네. 장모님이 저 모양이면. 병원 응급실에서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목이 아팠어요. 그때 딸 지연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박서방이 지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술 드시고 보일러실에서 실수하신 것 같아.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빨리 발견해서. 지연은 엄마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을 직접 목격해온 지연으로서는 남편의 말이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술을? 평생 술도 안 드시던 분이. 지연아, 나 술 안 마셨어. 박서방이 나를 가뒀다고. 말순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엄마, 진정하세요. 아빠 돌아가신 뒤로 많이 힘드신 건 이해하지만 내 말 좀 믿어줘. 박서방이 정말로 나를. 그때 박서방이 의사에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실은 장모님이 요즘 기억력도 많이 나빠지시고 이상한 말씀도 자주 하세요. 정신과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 흡입도 문제지만 정신적 충격도 클 것 같네요. 일단 며칠 입원해서 관찰해 보시죠. 말수는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딸마저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서방과 지연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수는 병실 문틈으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보, 엄마가 정말 술을 마셨을까요?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말했어요. 지연아, 어젯밤에 장모님 방에서 빈 소주병 2개를 발견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은 분명히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빈 병이 있다는 걸까요? 박서방이 지연을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장모님 잘 돌봐드릴게. 하지만 말씀만은 보았습니다. 박서방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마치 모든 계획이 성공했다는 듯한 그 섬뜩한 미소를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감동과 눈물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당신이. 말순이 보일러실 폐허 속에서 그을린 종이 조각을 발견한 것은 퇴원 후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말순은 몰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숨어서 다녔지만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불에 탄 잿더미 사이에서 종이 조각이 바스락거렸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반쯤 타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몇 글자는 선명했어요. 토지, 소유권, 이양.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공장 땅 관련 서류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모든 서류를 정리해둔 곳은 집 앙금고였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서 한쪽에 찍힌 도장이 남편 것이 아니었어요. 말수는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의 도장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 도장은 달랐어요. 설마 위조한 거야? 말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서 땅 문서를 조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왜?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종이 조각을 옷 속에 숨겼어요. 돌아보니 박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박서방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말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남편 유품이라도 있나 해서. 위험해요, 장모님. 아직 불에 탄 잔해들이 있어서 다칠 수 있어요. 박서방이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말순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함께 가죠. 박서방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박서방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남편의 서재에서 모든 서류를 뒤졌습니다. 공장 관련 문서, 토지 소유권 증서, 각종 계약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문서 몇 개가 없었어요. 이게 왜 없지? 특히 공장 부지 일부를 담보로 한 대출 서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이 서류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며 특별히 관리했던 바로 그 서류 말이에요. 말수는 다시 보일러실에서 찾은 종이 조각을 꺼내봤습니다. 불에 타서 희미하지만 자세히 보니 더 많은 것이 보였어요. 박도현. 이게 박서방 이름이네. 종이 조각 한 구석에 박서방의 본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익자라는 글자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서방이 공장 땅과 관련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 서류가 왜 보일러실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불에 타게 된 걸까요? 설마 박서방이 증거를 없애려고?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을 보일러실에 가둔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과 박서방이 들어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지연이 어수선한 서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종이 조각을 서랍 속에 넣었어요. 아버지 유품 정리하고 있었어. 박서방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서랍 쪽을 훑어봤어요. 장모님,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실수로 버리시면 안 되니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중요한 서류들이 많아서 전문가가 봐야 해요. 박서방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 박서방이 갑자기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 사라진 중요 서류들, 그리고 보일러실에서 발견한 위조 문서, 모든 게 박서방의 계획이었구나.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박서방이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그 계획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수는 다시 보일러실로 갔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잿더미를 조심스럽게 뒤지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CCTV 저장 장치였어요. 플라스틱 외관은 녹아 있었지만 내부의 하드 드라이브는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걸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 안에 그날 밤의 영상이 남아있다면 박서방이 석유를 뿌리고 불을 낸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마을에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젊은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마을 전자상가의 김 기사가 떠올랐어요. 그는 각종 전자제품 수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기사님,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말순이 전자상가로 찾아가자 김 기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많이 망가졌는데.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확신은 못해요. 제발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김 기사가 하루 종일 작업한 끝에 기적처럼 일부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화질이 많이 안 좋지만 뭔가는 보여요. 김 기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켜자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전자상가 문에서 벨이 울렸어요. 손님 오셨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 기사가 카운터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저는 저쪽 손님 좀 응대하고 올게요. 말수는 혼자 남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바로 화재가 난 그날 밤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분명 박서방이었어요. 그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유통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야. 이게 증거야.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낸 거였어요. 박서방이 실제로 보일러실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낸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자상가 문이 열리며 박서방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장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빨리 모니터를 끄려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박서방의 눈빛이 화면을 향했습니다. 재미있는 것 보고 계시네요. 박서방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낮아졌습니다. 말수는 CCTV 저장 장치를 품에 감추려 했지만 박서방이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장모님, 그 물건 제게 주시죠. 박서방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낮아졌습니다. 말수는 CCTV 저장 장치를 꽉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어요. 전자상가 안에는 김 기사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이게 뭔데 그래? 말순이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박서방은 이미 모든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이에요. 박서방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님, 김 기사님. 말순이 소리쳤지만 카운터 너머에서는 여전히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박서방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쓸데없이 고생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영상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뭐가 증명을 못해? 네가 석유통 들고 들어가는 게 다 찍혔는데. 말순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박서방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요즘 컴퓨터로 영상 조작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게다가 장모님은 이미 마을 사람들한테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찍혔잖아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서방의 말이 맞았어요.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그때 김 기사가 손님을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사위분도 오셨네요. 장모님이 먼 저장장치 가져와서. 아, 그거 저희 집 CCTV 녹화기예요. 고장나서 수리 맡기려고 했는데 괜찮다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박서방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김 기사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복구는 일부만 됐는데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박서방이 말순에게서 저장 장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말순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안 돼. 이건 내 거야. 장모님, 진정하세요. 집에 가서 얘기하죠. 김 기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말순은 박서방에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말순의 팔을 꽉 잡고 자신의 차로 데려갔어요. 차 안에서 박서방은 CCTV 저장 장치를 빼앗아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저장 장치는 도로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말순의 유일한 증거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증거고 뭐고 없어졌네요. 박서방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장모님도 다 아시잖아요. 공장이랑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말이에요. 박서방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위 행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집에 도착해서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연아. 박서방이. 장모님이 또 이상한 곳 다니셔서 모셔온 거예요. 박서방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말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 말수는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생필품을 사려던 게 아니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혹시 누군가 그날 밤 이상한 걸 본 사람이 있을까 해서 말이죠. 슈퍼 앞 평상에는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나 어서 와. 앉아서 차나 한잔해. 할머니들이 반겨주었지만 말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공장 경비원 최만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어이구, 만수 씨 또 술 드셨네. 이 양반, 낮부터 술이 뭐예요? 할머니들이 핀잔을 주었지만 최만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말순을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날 밤 이상한 일 있었죠? 말순의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나던 그날 밤 말이에요. 내가 봤거든요. 사모님 사위가 석유통 들고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걸.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모두 최만수를 쳐다봤어요. 만수야,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술 때문에 헛것 본 거 아냐? 하지만 최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사모님 사위가 보일러실에 들어가더니 곧 불이 났거든요.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증인이 나타난 거였어요. 최 반장님, 정말 확실해요? 당연하죠. 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때 한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만수야, 내가 그날 밤에 왜 거기 있었어?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왜 사위가 그런 시간에? 할머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만수가 술 마시고 헛것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너무 구체적인데. 말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최만수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분명한 증언이었어요. 최 반장님, 이 말 다른 사람한테도 해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하지만 그 순간 슈퍼 앞으로 박서방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박서방이 차에서 내려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장모님 여기 계셨네요. 박서방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다정했지만 그의 눈은 최만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수 반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최만수가 인사했지만 박서방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혹시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계셨나요? 할머니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만수가 그날 밤에 이상한 걸 봤다고 하네요. 박서방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래요? 무엇을 보셨는데요? 최만수가 술에 취한 채로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석유통 들고 보일러실에. 최 반장님, 박서방이 갑자기 큰 소리로 제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최 반장님이 요즘 술 드시고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걱정이 되네요. 박서방이 최만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최 반장님,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본 게 분명한데. 하지만 박서방이 최만수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어요. 자,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말수는 불안했습니다. 박서방이 최만수를 어떻게 할지 걱정됐어요. 괜찮아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할게요. 박서방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결국 최만수는 박서방의 차에 타게 됐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최만수가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공장으로 가서 그를 찾아봤지만 경비실은 비어 있었어요. 최만수 반장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최만수의 집으로 갔더니 이웃이 말했어요. 만수 씨, 어젯밤에 119가 왔더라고요. 응급실로 실려갔다던데. 말수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최만수를 찾았어요. 그는 의식을 잃은 채 호흡기를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다른 독성 물질도 검출됐거든요. 의사의 말을 들은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박서방을 봤습니다.
그가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안타깝네요. 평소에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박서방의 얼굴에는 조금도 안타까운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박서방이 최만수를 해친 거라고 말이에요. 유일한 증인을 제거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말순에게 박서방이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안타까운 일이네요. 최만수 반장님 말이에요. 박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술 마신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더욱 섬뜩하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가족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말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박서방은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내가 직접 잡아보겠어. 말순이 이를 악물며 혼잣말했습니다. 어제도 딸 지연이 말순의 방에서 또 다른 빈 소주병을 발견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술병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말순은 침대에 누워있는 척하면서 방문을 살짝 열어뒀습니다. 복도로 이어지는 문틈 사이로 누군가 들어오는 걸 지켜볼 작정이었어요.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지연과 박서방은 이미 잠자리에 든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말수는 졸음이 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새벽 1시, 2시.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수는 점점 피곤해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아주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발걸음 소리는 화장실 쪽으로 향했어요. 곧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은 실망했지만 계속 기다렸어요. 하지만 새벽 5시까지 아무도 자신의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엄마를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말수는 피곤했지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또. 지연이 손에 빈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말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야? 침대 밑에서요. 어젯밤에 또 마셨죠? 아니야. 나 밤새 안 잤어. 누가 오는지 지켜봤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또 다른 빈 소주병이 말순의 방에서 나온 거였어요. 말순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밤새 지켜봤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정말로 자신이 기억을 잃고 술을 마신 걸까요?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분명히 박서방이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 며칠 후 말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박서방의 방을 직접 뒤져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거기에 증거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어느 날 오후 박서방이 회사에 가고 지연이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서 말수는 박서방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먼저 옷장을 열어봤어요. 박서방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옷들을 헤쳐보며 뭔가 숨겨진 게 있는지 확인했어요. 옷장 맨 뒤쪽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비닐봉지 같은 거였어요. 말순이 그걸 꺼내보니 비닐봉지 안에 새 소주병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말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서방이 미리 술을 사놓고 자신의 방에 몰래 갖다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찾아보자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여러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공장 토지 관련 서류였는데 말순이 모르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 같았어요.
이건 또 뭐지? 말순이 서류를 자세히 보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말순은 깜짝 놀라 서류를 제자리에 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지연이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말순은 급하게 서류를 주워 담으려 했는데 그때 박서방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지연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뒤로 박서방도 보였습니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놀라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말순은 손에 서류를 들고 서 있었고 서랍장은 열려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제 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말순이 말을 더듬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연이 엄마 손에 있는 서류를 봤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왜 박서방 서류를 보고 계세요? 지연아, 이것 좀 봐. 박서방이 우리 공장 땅을. 장모님, 박서방이 큰 소리로 말순을 제지했습니다. 그건 제가 장인어른 유산 정리하면서 준비한 서류예요. 왜 몰래 제 방에 들어오셔서 뒤지고 계신 거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지금 박서방 방을 몰래 뒤진 거예요? 지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박서방이 술병을 숨기고. 엄마, 왜 자꾸 박서방을 의심해요? 지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이건 너무해요. 박서방이 엄마를 얼마나 걱정하는데 이렇게 의심하고 몰래 방까지 뒤져요? 박서방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 저를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서방, 자네가 내 방에 술병을 숨겨놓고. 장모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박서방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사람처럼 들렸어요. 지연도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박서방은 엄마를 도우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지연아, 정말로 박서방이. 그만해요. 지연이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때 박서방이 옷장에서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말순이 찾았던 그 소주병들이었어요. 이게 뭐죠? 박서방이 봉지를 열어서 소주병들을 꺼냈어요. 지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박서방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이걸 여기에 숨겨두신 건가요? 뭐라고? 내가 왜 박서방 방에 술을 숨겨놔? 하지만 상황은 말순에게 불리했어요. 말순이 박서방 방을 뒤지다가 발견된 상황에서 그 방에서 소주병이 나온 거였거든요. 지연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가 박서방 방에 술을 숨겨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장모님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 말에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설마 박서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지연아, 그게 아니야. 정말로. 하지만 아무도 말순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말순에게 불리했거든요. 박서방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모님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를 적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병원에 가요. 정말 치료받으셔야 해요. 나 안 가. 멀쩡한데 왜 병원을 가? 하지만 지연은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대로는 안 돼요. 남편까지 의심하시고 이상한 행동까지 하시면. 결국 그날로 말순은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박서방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말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게 독이 된 거였어요. 엄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딸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지연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더니 말순 곁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어젯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2시에 말이에요.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 지연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늙은이 병원에 쳐넣었고라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애 엄마, 그 여자는 전혀 의심 안 해. 내가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라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지막에 조금만 기다려. 공장 넘기고 나면 우리 바로 떠날 수 있어라고 했어요. 우리? 네.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어요. 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못된 놈의 새끼가 여자까지 있었다고? 지연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지연아, 이제야 진실을 알았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여기서 나가요. 증거를 더 찾아야 해요. 이른 아침, 지연이 엄마를 몰래 퇴원시켰습니다. 박서방은 회사에 간 뒤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말수는 곧바로 박서방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함께였어요. 엄마, 저기 금고가 있어요. 지연이 서재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금고가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열어보자.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준호 생일은? 결혼기념일은? 여러 번호를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말순이 뭔가 떠올렸습니다. 지연아, 박서방 차 번호 기억나? 4980이요.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말순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공장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 대출 관련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것 봐요. 지연이 들고 있는 건 위조된 인감증명서였습니다. 말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도장이 가짜였어요. 이걸로 공장을 넘기려고 했구나. 더 찾아보니 충격적인 게 나왔습니다. 박서방의 빚 독촉장들이었어요. 무려 3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박서방이 이렇게 빚이 많았구나. 몰랐어요. 전혀 말 안 했어요. 그때 가장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여자 사진이었어요. 박서방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 뒤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공장 정리되면 함께 제주도로 늙은이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 엄마를 없애려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말순이 금고 뒤쪽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USB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이건 뭐지? 말순이 USB를 떼어내며 지연에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어. 지연이 서재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화면에는 보일러실 CCTV 영상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서방이 따로 백업해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그날 밤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서방이 석유통을 들고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장면, 말순을 억지로 끌고 가는 장면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 말순이 기뻐했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박서방이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말순과 지연은 서둘러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지연아, 이것들 가지고 뒷문으로. 하지만 박서방이 이미 서재 앞에 와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박서방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지연이 위조 서류와 불륜 사진들을 들어보였어요. 박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당신 금고에서요. 박서방이 당황한 표정을 잠깐 지었다가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 들켰네. 그 순간 박서방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위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뭘 하려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거예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박서방이 비웃었습니다. 신고? 그래, 신고해봐. 근데 신고하면 준호는 어떻게 될까?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가 왜요? 지금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시간이지. 혼자서. 박서방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또 모르지. 순간 지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쳤어? 준호는 우리 아들이야. 아들을 가지고 협박을 해? 너 단단히 미쳤구나. 지연이 소리치며 박서방에게 달려들었어요. 박서방이 지연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미쳤다고요? 난 그냥 살고 싶을 뿐이에요. 3억 빚에 시달리며 사는 게 지겨워서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친아들까지 협박해요. 아들이든 뭐든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박서방이 완전히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지연은 이 사람이 정말로 미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말순이 앞으로 나섰어요. 박서방, 내 계획은 이미 끝났어. 우리가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증거요? 그 서류들로 뭘 증명하겠어요? 박서방이 다시 웃었어요. 그리고 CCTV 영상은 이미 삭제했어요. 정말 그럴까? 말순이 USB를 들어보였어요. 이 안에 내가 석유통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다 있어. 내 금고에서 나온 거야. 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어떻게? 내가 백업해둔 걸 찾았지. 내가 나를 가두는 장면까지 다 찍혀 있어. 그 순간 박서방이 USB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말순이 재빨리 지연에게 던졌습니다. 지연아, 이걸 가지고 경찰서로. 박서방이 지연에게 달려들었어요. 안 돼. 지연과 박서방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큰 소리가 났어요. 서재의 책장이 쓰러지며 큰 소음이 집 밖까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곧 이웃집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기서 소리 나는데? 박서방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잡아요. 저 사람 잡아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마침 마을회관에서 운동하고 있던 젊은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박서방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나라. 박서방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회관으로 데려가자. 마을 사람들 다 모여 있을 텐데. 곧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마을 회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지연과 함께 그 뒤를 따랐어요. 드디어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자. 말순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몇 달 동안의 고통과 억울함을 모두 쏟아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여전히 발버둥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운명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 모두 들어보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마을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 있던 차에 소동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회관 안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붙잡힌 박서방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빠져나가려 했지만 양쪽에서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말순 씨. 이장 김덕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주민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동안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모두 이 사람 때문이에요. 말순이 박서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장모님, 또 그런 소리 하시면. 박서방이 끼어들려 했지만 말순이 큰 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조용해. 이제 내 차례는 끝났어. 여러분, 이 사람이 저를 보일러실에 가둬서 불을 낸 겁니다. 주민들이 술렁였어요. 박서방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모님이 또 망상을 하고 계세요. 망상이라고? 지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USB와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 사람이 새벽에 전화하면서 늙은이 병원에 쳐넣었다고 하는 거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도 피우고 있어요. 지연이 불륜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사진을 보며 술렁거렸어요. 정말이에요? 박서방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제 증거가 다 있어. 말순이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내가 보일러실에 석유 뿌리고 나를 가둔 영상이 모두 들어 있어. 지연이 회관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어요. 회관의 큰 스크린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나자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서방이 석유통을 들고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박서방이네. 이어서 박서방이 말순을 억지로 끌고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조작된 거예요. 박서방이 발악했지만 이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조작 같지 않은데. 지연이 빚 독촉장들을 꺼냈어요. 3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장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3억? 주민들이 놀랐어요. 말순이 사진 뒤에 메모를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늙은이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되라고 적혀 있어요. 주민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를 죽이려고 했다는 소리야? 그때 마을 이발소 주인이 일어났습니다. 박서방, 내가 너 여자랑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 그리고 나도. 슈퍼 사장이 말했어요. 박서방이 한 달 전부터 소주를 자주 사갔거든요. 그걸로 말순 씨 방에 숨겨뒀구나. 주민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네. 박서방이 일어나려 했지만 젊은이들이 더 꽉 붙잡았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장모를 죽이려고 했어? 말순이 화를 냈어요. 나를 보일러실에 가두고 불을 질렀잖아. 지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오늘도 아들을 협박했어요. 준호를 해치겠다고. 친아들을?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장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박서방, 이런 악한 짓을 하고도 변명할 거야? 그때 김씨 아줌마가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어요. 이런 놈 당장 감옥에 보내야 해. 112에 신고할게요. 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 신고하지 마. 박서방이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치려 했지만 젊은이들이 더 꽉 붙잡았습니다.
나 줘. 나 달라고. 김씨 아줌마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0이죠? 마을회관에서 살인미수범 잡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박서방이 절망적으로 발버둥쳤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주민들은 모두 차가운 시선으로 박서방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빈다고 소용없어. 장모님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데. 몇 분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박서방이 더욱 절망했습니다. 제발, 제발 좀. 하지만 주민들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사이렌 소리가 회관 앞에서 멈췄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장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사람이 장모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경찰이 USB 영상과 서류들을 확인한 후 박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도연 씨 살인미수와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박서방이 발악했어요. 안 돼. 나 줘. 저 미친 노인네 말 듣고 이러는 거예요? 나 정말 억울해. 박서방이 수갑을 거부하며 몸부림쳤지만 경찰이 강제로 채웠어요. 조작된 증거라고. 왜 아무도 내 말은 안 믿어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서방이 소리 지르며 끌려나갔어요. 경찰차에 태우는 것도 거부하며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억울해. 정말 억울하다고. 박서방의 절규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경찰차가 사라지자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말순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이 엄마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마을회관을 나서는 말순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몇 달 동안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거였어요. 피고인 박도연, 일어나십시오. 법정에서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 달이 흘러 드디어 재판이 열린 거였어요. 말순은 방청석에서 박서방을 바라봤습니다. 수척해진 그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살인미수, 방화, 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박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말순은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이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장모를 살해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계획으로 피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버신이며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입니다. 방청석에서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서 피고인 박도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지연이 착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거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박서방이 말순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와 주고받을 말이 없었거든요. 법정 밖에서 지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지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말이야. 엄마, 먼저 사과할게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엄마를 믿지 않았어요. 남편 편만 들었고 엄마를 정신병원까지 보냈잖아요.
지연아,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연이 오열했어요. 말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이해해. 하지만 지연아, 박서방이 얼마나 교묘했는데 엄마도 가끔 의심했어. 내가 정말 이상한 건 아닌지. 말순의 말에 지연이 더욱 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진실을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이제 됐어. 우리 앞만 보고 살자.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엄마. 준호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말수는 손자를 꽉 안아주었어요. 준호야,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준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지연이 당황했어요. 준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말순이 준호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말해줄게. 네. 아빠는 나쁜 일을 해서 지금 멀리 가 있어. 나쁜 일이요? 응. 할머니한테 거짓말하고 할머니를 아프게 했어. 준호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아빠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수는 손자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맞아. 하지만 아빠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어. 왜요? 아빠가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해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는 거짓말 안 하죠? 그 말에 말순과 지연 모두 눈물이 났어요. 그래, 준호야. 우리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며칠 후 말순은 공장 앞에 섰습니다. 불에 탄 보일러실이 아직도 검게 그을린 채 남아 있었어요. 이제 이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지연이 다가왔어요. 공장 리모델링할 생각하고 있어. 정말요? 그래. 아버지가 평생 일했던 곳인데 이대로 둘 순 없잖아. 보일러실도 새로 짓고 안전설비도 보강해야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왔어요. 말순 씨, 뭐 하세요? 공장 리모델링 한다고 하네. 그럼 우리도 도와드려야지.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말순 씨,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말순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몇 달 후 리모델링이 완성됐습니다. 불에 탄 보일러실은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 새로 지어졌고 공장 전체도 현대적으로 정비됐어요. 말수는 지연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모든 일이 끝났어. 박서방은 벌을 받았고 우리는 새로 시작했어. 지연이도 이제 정말 의지가 되고 준호도 밝게 자라고 있어. 말수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앞으로는 거짓 없이 진실만으로 살겠어. 그게 당신이 원하는 일이겠지?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준호와 함께 학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정말 안전하죠?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래, 정말 안전해. 이제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엄마도 더 이상 울지 않겠죠? 말수는 잠깐 생각했어요. 지연이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 준호야. 엄마가 많이 웃게 됐지? 네. 어제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콧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뻐요. 말수는 손자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더 힘이 나거든. 저도 할머니랑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말수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다고 말이죠. 진실과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